자, 오늘 시간에는요, 순환기계의 구조와 기능 2번 심장편에서 문제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집은 213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147번부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147번 문제 보시면 심장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전 시간에 요약 정리를 하면서 심장벽에 대한 설명은 딱히는 하지 않았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크게 우리 아직까지 시험 문제에서 심장벽에 대해 세밀하게 문제를 출제하거나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굳이 요약 정리에 이것을 넣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따로 심장벽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147번을 풀고자 하면 심장벽의 구조에 대해서는 꼭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심장벽에 대해서는 우리 교과서 87페이지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87페이지에 1번에 심장벽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책을 보시면 심장벽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요. 자, 세 번째 줄부터 볼게요. 심장벽은 심근층을 중심으로 안쪽에는 심내막이, 자, 그래서 이게 근육이거든요. 심장은 근육 덩어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심근층을 중심으로 안쪽에는 심내막, 여기 맨 안쪽에는 심내막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심근층을 중심으로 바깥쪽에는 심외막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내막이 각각 돋고 있으며, 다시 심장 전체를, 여기 심장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섬유성 막이 싸고 있어 이를 심장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겉표면을 싸고 있는 걸 심장막 해서 가로로 뭐라 하죠? 심낭이라고도 한다. 심장을 싸고 있는 주머니다 해서 심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하트를 이렇게 그릴게요. 이 심장이 이렇게 얇은 막으로 이렇게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다? 심낭,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심막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림에 보시면 여기 근육과 겉표면의 중간 사이에 빈 공간 보이세요? 여기를 우리는 심막강이라고 합니다. 강이라는 거는 비어있는 공간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심막강 가로하고는 심장막 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심장막 안에, 심장막의 안쪽, 여기 안쪽 비어있는 공간을 이야기해요. 심장막 안쪽에 비어있는 공간, 심장막 안에, 심장막 내에 존재하는 걸 심막강이라고 하는데, 요 심막강에는 심낭액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요 빈 공간 보이시죠? 여기에는요 뭐가 들어있다? 이 안에는 심낭액이 들어있습니다. 심낭액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용량까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정상적으로 25에서 35ml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중간에 빈 공간에 물이 들어 있는데 이걸 심낭액이라고 하겠고, 이 심낭액이 들어 있어 심장이 박동할 때 마찰을 방지하는 윤활유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기름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심장이 박동을 잘 하도록 부드럽게 기름칠이 되어 있는 상태, 물기가 흘러서 심장이 뻐거덕뻐거덕 소리가 나지 않게 부드럽게 박동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윤활유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심장 보시면은 여기 사이가 이렇게 물로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심장이 박동할 때마다 부드럽게 박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윤활유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장에는 중간에 빈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심막강이라고 하겠고, 이 심막강은 심장막, 심낭 안쪽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흐르는 걸 우리 뭐라 한다? 심낭액이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자, 147번. 자, 1번에 심근층을 중심으로 안쪽에는 뭐라 했죠? 심내막이고요. 바깥쪽에는 뭐죠? 심외막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어요.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심낭 내에는, 여기죠. 심장막이 심낭이라 했어요. 심낭 안쪽, 심낭 내에는 뭐가 들어있다?
심낭액이 이렇게 있어서 심장이 박동할 때마다 마찰을 방지하는 무슨 역할을 한다? 윤활유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을 보시면 심장벽은 가늘고 얇은 근육성 병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심근 배우셨잖아요. 근육계에서 배우셨어요. 심근, 심장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거는 가늘고 얇은 근육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이게 다 근육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근육이에요. 굉장히 두꺼운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늘고 얇은 근육이 아니고요. 심근은 굉장히 두꺼운 근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육에는 이 심장을 이루고 있는 근육은 무늬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무늬? 횡문근, 가로 무늬가 있어요. 그래서 4번에 보시면 가느다란 횡문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장벽의 근육 구석은 가는 게 아니고 두껍다 했어요. 그래서 두꺼운 횡문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근육은 두꺼운 근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심장 근육은 무늬가 있는데 무슨 무늬? 가로 무늬가 있어서 가로 무늬 근이라고 하겠고 이 가로가 횡자예요. 가로 횡자 한문으로. 그래서 횡문근이라고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심장 근육은 심장 근육아 뛰어라, 심장 근육아 멈춰라 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없는 근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또 뭐라 하느냐? 불수의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근육이었어요. 그래서 알아서 지가 뛰고 있어요. 지가 알아서 이렇게 뛰는 근육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다음에 5번에 볼게요. 우심실벽은 대동맥을 통해 전신의 혈액을 공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4개로 쪼갠다겠죠. 그래서 이쪽이 오른쪽 그다음에 여기가 좌였어요. 전신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쪽은 여기예요. 여기. 그리고 위에는 방, 밑에는 실. 그래서 방, 실인데 좌심실벽. 좌심실벽은 대동맥을 통해 전신의 혈액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전신의 혈액을 공급하는 쪽이 여기 좌심실이었어요. 그래서 좌심실의 특징이 있었죠. 좌심실이 어디보다? 우심실보다 근육이 두꺼웠어요. 두꺼운 이유가 뭐다? 좌심실은 전신으로 혈액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배웠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8번을 보실게요. 우선은 148번 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심장의 구조를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죠. 자, 그래서 심장의 구조를 보시면 우리가 뭐 근육에 대해서 여기 있고요. 자, 그러면 두 개의 심방, 두 개의 심실로 나뉘어진대요. 그러면 심장을 한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심장이 이렇게 해서 그릴게요. 그리고 여기를 쪼개요. 자, 그리고 환자가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니까 어디가 오른쪽, 지금 나와 반대쪽이에요. 여기가 오른쪽, 그 다음에 여기는 왼쪽. 그래서 왼쪽은 글씨가 2개, 오른쪽은 글씨가 3개. 이렇게 우선은 구분을 할게요. 그 다음에 위에가 방, 밑에가 실, 방, 실, 그래서 우심방, 우심실 이렇게 되어 있고 좌심방 여러분도 같이 하셔야 돼요. 좌심실 이렇게 해서 4개의 방과 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개의 심방과 2개의 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심장 중간을 이렇게 구성하는 중간을 이렇게 가르는 벽을 뭐라 하느냐? 심장 중격에 의해서 좌우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제가 전 시간에 그릴 때 이쪽 벽이 훨씬 두껍다라고 해서 이렇게 심장을 그렸었어요. 자, 그래서 우심실과 좌심실을 비교했을 때 누구의 벽이 더 두껍다? 좌심실의 벽이 더 두꺼운데 그 이유가 뭐였죠? 전신에 혈액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좌심실이기 때문에 펌프질을 굉장히 강하게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 발달이 훨씬 더 많이 된 공간이 좌심실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좌심실이 우심실에 비해 발달한 이유는 산소가 풍부한 동맥혈을 어디에 보내죠?
전신에 공급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별표로.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심장에는요, 판막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을 뚫을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도 판막이 존재, 여기에도 판막, 그 다음에 여기에도 판막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여기도 이제 통로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구멍을 뚫어 줄게요. 자, 그래서 우리 심장은 이렇게 판막이 있는데 제가 여기다 숫자 3, 숫자 2를 쓴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무슨 판? 3천판이에요. 3천판. 여기 2자 쓰는 이유는 2천판. 이렇게 구분을 하자고요. 2천판.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나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판막이 존재를 합니다. 자, 여기는 나가는 길을 뭐라 하느냐? 대동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폐동맥이었어요. 그래서 대동맥 안에 있으니까 대동맥, 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겠고, 글씨 안 보이나요? 판막이에요. 그 다음에 폐동맥에서는 폐동맥, 판, 막 이렇게 해서 4개의 판막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4개의 판막, 심실에서 심방 쪽으로 피가 역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우리가 판막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 좌심방, 좌심실의 사이에 뭐 있죠? 2천판. 그 다음에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3천판. 그 다음에 요 대동맥 안에 있는 거를 대동맥 판막. 그래서 대동맥의 입구에 있고, 그 다음에 폐동맥의 입구에 있다 해서 폐동맥 판막 이렇게 부릅니다. 아시겠죠? 동방결절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제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폐동맥이고요. 여기는 동정, 요거 생각하시라 했잖아요. 여기는 폐정맥이고 요렇게 이어져 있어요. 자, 그다음에 대동맥, 동정이죠. 여기는 대정맥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심장의 구조에 대해서 끝났어요. 이거를 여러분 그리실 줄 아셔야 돼요. 요것만 그리셔도요. 심장의 한 80%는 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14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줄에 한번 볼게요. 심장에서 벽이 가장 두껍고 압력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였죠, 여러분? 우심실과 좌심실 비교했을 때 좌심실이었어요. 좌심실이 가장 벽이 두껍고 압력이 가장 높아요. 이유는 뭐였죠? 온몸 순환을 위해서 전신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149번 보시겠습니다. 좌심실 벽이 우심실 벽보다 크고 두꺼운 이유를 고르세요. 답은 뭐였죠? 2번. 피를 전신으로 보내기 위해서, 전신에 혈액 공급을 하기 위해서 좌심실이 운동을 굉장히 펌프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두꺼워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다음에 150번. 2천판, 3천판, 폐동맥판, 대동맥판 등 심장 판막의 역할이었어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판막이 있어요. 판막은 문이 여닫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심장 판막의 역할은 뭐였죠? 혈액 역류. 피가 다시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지 못하도록, 역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피는 항상 방에서 실로,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우심실에서 이렇게 폐동맥으로 이렇게 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이렇게 거꾸로 역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곳이 판막이었어요. 판막의 역할은 역류 방식,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1번을 볼게요. 마지막 줄에 보시면 이 중 판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막에 대한 설명. 자, 1번. 폐동맥판은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있다라고 되었는데, 좌심방, 좌심실 사이에 있는 건 뭐죠, 여러분? 이천판이었습니다. 이 이천판은요, 여러분 다른 말로 승모판이라고도 하는데, 승모판까지 나는 외우기 힘들다라고 하시면 이천판만이라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얘는 승모판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이천판은 폐동맥 입구에 있다. 폐동맥 입구에 있는 건 뭐죠? 폐동맥 판막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대정맥판은 대동맥의 입구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동맥 입구에 있는 건 뭐죠? 대정맥 판막은 대동맥의 입구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동맥의 입구에 있는 건 뭐죠? 대동맥 판막이었습니다. 토시 하나 가지고 장난친 친 거니까 이런 것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4번. 대동맥 판은
대정맥의 입구에 있다. 대동맥판이죠. 요거는 어디에 있었죠? 대동맥 입구에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이천파는 좌심방과 좌심실. 이천파는 좌심방, 좌심실. 삼천파는 우심방, 우심실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2번을 볼게요. 마지막 줄만 읽겠습니다. 심장의 규칙적인 박동을 조절을 시작하는 곳 이렇게 되어 있죠. 얘는 동방결절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방결절 나와 있죠. 동방결절이라는 거는 전기 충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심방에 있는 것으로 여기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점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어서 심장의 규칙적인 박동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곳으로 1분에 60에서 100회분의 주기적인 박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찌릿하고 이렇게 전기적 자극을 이렇게 찌릿하고 동방결절에서 전기적 자극을 내보내면 이 심장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쿵쿵쿵하게 수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동방결절이다. 그래서 심장의 규칙적인 박동 조절을 시작하는 곳이 동방결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심방에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박동에 관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53번 볼게요. 혈관 중 동맥혈이 지나가고 있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동맥혈은요 깨끗한 피를 얘기를 해요. 동맥혈은 깨끗한 피. 그래서 동맥혈이라는 거는 깨끗한 피라는 거는 뭘 많이 함유하고 있다? 산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산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거를 동맥피고요. 이 동맥혈은 심장의 왼쪽으로 지나갑니다. 왼쪽.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여기 보이시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동맥혈이 지나가요. 그래서 여기 좌심실에서 특히 전신으로 혈액을 공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좌심실, 그래서 여기 위에서부터 폐, 정맥,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에는 무엇이 지나간다? 우리가 깨끗한 동맥혈이 지나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에서 폐정맥 있고 그 다음에 대동맥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간동맥도 하나 있어요. 우리 간 있잖아. 장기 간에도 지나가는 동맥이 있는데 그 동맥도 간에다 깨끗한 산소를 많이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간동맥도 동맥혈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여기서 자세히 좀 볼게요. 지금 동맥혈이죠? 자, 이 동맥혈 화면에 보시면 동맥혈은 무슨 피? 깨끗한 피. 뭘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피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심장에 좌측에 흐르는 피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 그렸던 여기 좌측에 흐르는 피예요. 그래서 좌측에 흐르는 것, 좌측에 통로가 되는 폐, 정맥, 좌심방, 좌심실, 폐, 동맥. 그래서 좌심실, 폐, 정맥, 대동맥, 그 다음에 또 하나 간동맥까지 좀 이렇게 애워 주셔야 돼요. 그림 기억하시고요. 거기다 추가로 왼쪽 심장의 왼쪽 부분에 흐르는 그 입구를 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간동맥만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맥혈이 지나고 있는 곳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정맥혈이 있죠. 정맥혈이라는 거는 산소는 적고 이산화탄소는 많은 더러운 피라고 보시면 돼요. 더러운 피는 어디를 흐르냐? 여기는 아까 심장에 좌측을 흘렀다고 하면은 이 더러운 피는 우측에서 흐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여기 대정맥, 우심방, 우심실, 폐동맥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심방과 우심실, 대정맥과 폐동맥은 정맥혈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좌우로 이렇게 구분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4번에 볼게요. 혈액순환 과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이 순환하는 거는 대순환과 소순환으로 구분이 된다고 했죠. 대순환, 소순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요거의 순환 과정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선 답은 3번입니다. 우심방, 우심실 요거 그림으로 한번 봐볼까요? 자, 그림이 좀 지저분하긴 하는데 우선 이 초록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혈액이 이렇게 내려왔죠. 그럼 어디로 나가야 됐죠? 폐동맥을 나가요. 그러면 이 폐동맥으로 나가서 어디를 걸치냐? 폐. 사람의 폐를 걸칩니다. 폐를 걸쳐서
그래서 폐동맥, 폐로 간 다음에 이거는 다시 어디로 가죠? 동정 기억하시라 했어요. 그래서 폐정맥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폐정맥으로 들어가면은 다시 좌심방, 좌심실, 그 다음에 좌심방, 좌심실 들어간 다음 어디죠? 대동맥으로 나와요. 대동맥은 전신순환을 걸쳐요. 사람 몸을 전신순환을 걸친 다음에 다시 동정 어디로 가죠? 정맥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순환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요거는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다시 한번 그림을 여러분 그려볼까요? 자, 요렇게 그림을 그릴게요. 간단하게. 자, 그래서 요렇게 해놓고요. 여기는 오른쪽, 왼쪽. 그래서 그림을 좀 더 크게 그려야 될까요? 아이고, 죄송해요. 자, 그림을 조금 더 여기에 제가 좀 크게 그릴게요. 같이 하시게요, 여러분. 자, 심장 구조 그릴게요. 여러분도 같이 그리셔야 돼요. 자, 이렇게 심장 그립니다. 자, 그린 다음에 쪼개요. 몇 쪽으로 쪼개요? 네 쪽으로 이렇게 쪼갭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 눕혀놓았다고 생각하고 이쪽이 무슨 쪽? 여기가 오른쪽 글씨 몇 개? 3개. 그 다음에 여기는 왼쪽 글씨 몇 개? 2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위에는 방, 밑에는 실, 방실, 방실. 자, 그래서 여기는 오른쪽이니까 우심방, 우심실. 그 다음에 여기는 좌심방, 좌심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구멍 뚫어요. 자, 구멍 뚫어요. 여기도 뚫고, 여기도 뚫고, 뚫어요, 뚫어요. 여기도 뚫어요. 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동정을 기억하자 했죠? 동정. 자, 그래서 여기는 뭐였죠? 대동맥, 폐동맥. 그 다음에 요거 반대로 이렇게 갔어요. 동정. 그래서 여기는 폐정맥, 여기는 이렇게 반대로 대정맥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무슨 판? 삼천판. 글씨 3개, 삼천판. 글씨 2개, 이천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순환을 이제 보겠어요. 자, 우리 몸에는 대순환과 소순환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먼저 저는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 우심방에서부터 출발하는 걸 먼저 해볼까요? 아니면은 여기서 보시면 여기는 이제 따로따로 쪼개놨는데 우선은 여러분 볼게요. 우리 책에서 한 것처럼 혈액이 출발을 합니다. 우심방에서부터 우심실로 해가지고 나간 다음에 어디로 가죠? 폐동맥을 거쳐서 다시 폐정맥을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와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발을 할게요.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이렇게 내려와요. 자, 그 다음에 폐동맥으로 나가요. 자, 이렇게 폐동맥으로 나간 다음에 이 폐동맥으로 나간 혈액은 어디를 걸치냐면 뭐였죠 이게? 폐. 자, 폐를 걸칩니다. 그래서 요 동맥으로 나가는 피는 여기 오른쪽에서 지나가는 피는 혈액이 더럽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정맥혈이거든요. 뭐 이런 거 다 생략을 하고 그냥 더러운 피라고 할게요.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이에요.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어디다 줘야 되겠죠? 폐에다 주고, 폐에서는 무슨 피를 뱉어내죠? 깨끗한 산소가 많은 피를 뱉어내면은 요게 다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것을 뭐라고 하느냐? 여기서 보듯이 자, 소순환, 폐순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심실부터 해가지고 폐동맥, 폐정맥, 좌심방을 이렇게 걸쳐서 나가는 거를 우리는 소순환이라고 해서 폐순환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우심실, 폐동맥, 폐를 걸쳐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순환, 요거를 우리는 소순환이라고 하겠고, 자, 그 다음에 좌심방부터 좌심실로 내려와요. 자, 그 다음에 이 피, 여기 산소가 많은 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동맥으로 나가면, 대동맥은
그 좌심실이 벽이 두꺼운 이유가 대동맥으로 통해서 전신의 혈액을 공급을 한다 했죠. 그래서 여기는 산소가 굉장히 많은 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누구? 사람의 전신을 갑니다. 그래서 전신에 산소를 주고 사람은 이렇게 산소를 받고 뭘 뱉어내죠? 필요 없는 이산화탄소를 팩 하고 뱉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얘는 다시 어디로 들어와요? 여기 대정맥을 걸쳐서 우심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순환이 계속해서 이렇게 번가락 해가지고 나타나는 것들이 우리가 심장의 순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더러운 피를 폐로 해가지고 보내는 거를 우리는 폐순환이라고 하겠고, 그다음에 산소가 많은 혈액을 전신으로 공급하는 것을 우리가 전신순환, 대순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순환과 소순환 두 가지 순환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154번에서는 이 순환을 전체적인 것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5번 볼게요. 정상인의 심장 박동수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상인의 심장 박동수 우리가 배우셨죠? 1분의 정상적인 맥박, 심장 박동수가 여러분 맥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맥박은 분당 60에서 100회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 박동이 맥박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156번 심장 박출량의 정의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매 분마다 좌심실과 우심실에서 뿜어내는 혈액의 양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좌심실과 우심실에서 뿜어내는 혈액의 양을 우리는 심장 박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157번 볼게요. 좌심실이 수축하여 전신으로 혈액을 보낼 때 보낼 때 대동맥에서 받는 압력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요거를 수축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최고 혈압이라고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최저 혈압은 1번의 이완기 혈압이에요. 근데 이제 좌심실이 수축해서 전신으로 혈액을 보낼 때 그 압력은 수축기 혈압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8번 볼게요. 맥박 측정 부위로 흔히 사용되는 혈관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맥박 측정 부위로 흔히 사용되는 혈관 어디죠? 요골동맥. 엄지손가락 위를 따라가서 있는 동맥이 요골동맥입니다. 맥박 재는 곳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혈액순환의 원동력이 되는 동력기관인 심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번 보시면 우심실에서 혈액을 전신으로 보낸다. 전신으로 보내는 거 어디였죠, 여러분? 우심실이 아닌 좌심실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 우심실 벽이 좌심실 벽보다 3배 두껍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가 더 두꺼웠죠? 좌심실이 훨씬 더 두껍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좌심실에서 폐동맥으로 혈액을 보낸다라고 되어 있는데 좌심실에서 어디로 보내죠? 대동맥으로 혈액을 보내요. 그 다음에 4번 폐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온다. 맞죠? 폐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오는 거예요. 산소가 풍부한 혈액. 그 다음에 5번 심장으로부터 나가는 혈액의 통로. 심장으로부터 혈액이 나가는 통로는 뭐라고 하죠? 나가는 곳은 우리가 동맥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정을 기억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동정이잖아요. 동은 나가요. 그 다음에 정은 들어와요. 그래서 나가고 들어와요. 그래서 아웃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동정 기억을 하세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에 대한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해서 종료를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요 그림을 그릴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림만 머릿속에 있으시면 심장 문제는 나오면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궁금한 사항이나 뭐 질문 같은 것들은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